작곡가 윤희상. 윤희상 기념관은 통영시 중앙로에 있습니다. 윤희상 기념관은 제가 통영에서 3박을 했던 테마 찜질방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첫날은 너무 늦게 가서 외부만 봤습니다. 일단 내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기념관 주변부터 살펴봤습니다. 기념관 앞 공원이 비교적 아담한 분위기였습니다. 재단에서만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깔끔한 관리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통영의 모든 기념관은 통영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영시에 있는 기념관, 문학관, 유물 전시관들은 준관공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통영 시민에게 있어서 윤희상 선생님은 거의 우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작곡, 창작 활동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핍박과 유신 시절의 감옥생활 등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祖国과 고향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70년대 초에 한국에서 추방된 후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고향인 통영이 그리우셨을 겁니다. 어두운 시대, 뜨거운 열정, 윤희상 선생님 약전입니다. 윤희상 선생님 연보입니다. 올해가 윤희상 선생님 영면하신 지 딱 30주기 되는 해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이상용, 기독교 청년의 야유회 맨 오른쪽 27살 때입니다. 뒷줄 밀짚 모자 쓴 청년이 윤희상 25살 때입니다. 통영 화양학원 교사 시절 앞줄 3분 중 맨 오른쪽입니다. 현악 4중주 왼쪽 두 번째 첼로 30살 때입니다. 통영여자중학교 교사 시절 경주 수학여행 때 화염 속의 천사 작곡 당시 77세. 도쿄에서 1975년 58세 맨 오른쪽. 1974년 부인 이수자 여사와 함께 통영문화협회 야유회 1945년 28살. 부산 사범학교 교사 시절 31세 때. 광주여 영원히 베를린 음악제 1987년 70세. 다름슈타트에서 백남준과 함께 41세. 베를린 음대 학생 시절 교수와 함께 42세. 서울 성북동 시절 1954년 37세.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1954년 37세. 부산 시절 맨 앞쪽 오른쪽 33세. 동백님 사건으로 한국 법정에서 1967년 50세. 베를린 예술대학 제자들과 함께 1985년 68세. 2018년 독일에서 통영으로 묘지를 이장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독일에서 타고 다니시던 벤츠 자가용을 기념관 밖의 별도 공간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윤희상 기념관이 있는 바로 뒤쪽 골목 풍경입니다. 기념관 옆에 또 베를린 하우스라고 음악 작은 도서관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예쁜 건물입니다. 이제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 흉상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 뒤로 윤희상 선생님 연보와 그동안의 작품 목록들이 있습니다. 나의 음악은 통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향을 회상할 땐 항상 아버지 얘기를 하십니다. 40세가 다 되어서 프랑스로 다시 이듬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십니다. 윤희상 선생님 음악 관련 자료들입니다. 47세 때인 1964년 서베를린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67년 간첩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무기징역, 최종심에서 징역 10년, 그리고 2년 후인 1969년 특사로 풀려나십니다. 당시 한국으로부터 추방당하자 1971년 독일에 귀화하십니다. 그 이후 다시는 남한 땅을 밟지 못하셨습니다.
오페라 심청 연습실에서 소프라노 가수와 대본을 쓴 작가와 함께 1972년 55세. 윤희상 선생님은 최초 음악 전공은 첼로이시지만 바이올린도 연주하셨다고 합니다. 기념관엔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시던 첼로와 바이올린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윤희상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를 만든다. 볼프강 슈파러. 그의 꿈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충무와 통영을 같이 언급하시는데 1995년 1월 1일 통영시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루이제 린조와의 대담 1986년 69세. 윤희상 선생님의 관련 자료들, 여권, 그리고 각종 메달들입니다. 음악이란 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낳는 것이다. 말년에는 도교 사상에 흠뻑 빠지신 듯 합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철학입니다. 실제 자필로 작곡을 기록한 오선지들입니다. 작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작곡을 위한 음향기기들입니다. 13살 때 직접 작곡을 하셨다는 말씀. 독일 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 1988년. 아버지를 대리하여 괴테상을 수상하는 딸 1995년. 기념관 안에 있는 윤희상 선생님 관련 동영상입니다. 나는 한 번도 통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은 미래에 듣는 이를 위해서도 써줘야 합니다. 음악은 듣는 사람에게 상상력을 불어일으키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동양음악에는 곡선이 있답니다. 우주의 음향을 악보에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분신이 음악 작품이 선생님의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대두 마스크입니다. 윤희상 기념관 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이름이 뭐죠? 에스파체? 네. 에스파체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에스파체는 프랑스어로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역시 전 팥빙수입니다. 옛날 팥빙수는 사정없이 섞어줘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팥빙수입니다. 청마 유치원. 통영엔 청마 문학관이 있고 거제엔 청마 기념관이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시가 청마 유치한 선생님을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청마 유치한 선생님 기념관입니다. 저는 청마 기념관은 못 가봤습니다. 청마 유치한 선생님의 출생지에 대해선 대법원까지 갔던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가 마치 통영과 거제의 어쩌란 말이냐로 들립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본 것도 같은 시입니다. 통영시 문학상에 청마 문학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마 문학관으로 가봅시다. 청마 유치한 선생님은 통영시가 배출한 여러 예술가 중에 가장 맏형벌입니다. 청마 문학관과 청마 생가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청마 문학관 정문입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안내문. 통영시에 있는 기념관 문학관들은 거의 무료입니다. 이렇게 후문 쪽은 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바로 앞 사무실에는 통영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청마문학관도 정갈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 청마문학관 안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청마문학관 1층 내부 파노라마 영상입니다. 문학관 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청동 흉상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님은 근대 통영 출신 예술가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1958년 김동리 선생님의 시평입니다. 앞줄 좌측에서 두 번째가 청마 선생님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시집,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산문집, 청마문학관이 추천하는 4권의 청마 저서,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동피랑에 있는 청마 유치환 선생님입니다.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자료들,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육필 원고들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연보, 한국시인협회 경주 세미나 때 뒷줄 3번째입니다. 평양에서 사진관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24살. 통영여자중학교 소풍 때 오른쪽에서 2번째입니다. 경주고등학교 송별 기념사진 1959년, 1930년경 22살 때 가운데입니다. 청마가 어린 시절을 보낸 중앙시장 유약국, 부인 권재순 여사가 운영하였던 문화유치원, 1950년대 동피랑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새병관 뒤편에서 본 통영항이라고 합니다. 청마 선생님은 1967년 만 58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청마 연결식장에서 조사를 낭독하는 장하보 시인, 청마 묘소를 찾은 박노석 시인과 권재순 여사, 교장 인사 발령 통지서, 고등학교 교장 자격증, 조지훈 시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1957년, 김춘수 시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제자 문덕수 시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작곡가 윤희상 씨로부터 받은 편지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의 편지와 편지 봉투들, 가장 아끼셨다는 조순 시인의 시화입니다. 그리움, 청마 유치원, 청마 생각하는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마 문학관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청마 선생님의 생가를 그대로 보존해놓은 초가집이 나옵니다. 통영은 이 모든 걸 통영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든 생각이 그냥 여기서 제가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강화도에서 본 철종 외가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귀향살이를 하더라도 이 정도면 호텔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통영의 후손들은 윤희상 선생님이 작곡하고 유치환 선생님이 작사한 교가를 듣고 따라 부르면서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 동피랑 벽화에 있는 시인 김춘수입니다. 김춘수 유품 전시관은 통영 해저터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김춘수 유품 전시관 건물입니다. 이 전시관은 2008년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전시관 출입구입니다. 시인 김춘수, 꽃으로 유명하죠. 김춘수 시인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전시 개요입니다. 대여 김춘수 선생님의 연보입니다.
김춘수 선생님의 호가 대여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왜 문학관이나 기념관이 아니고 유품 전시관일까요? 그 이유는 유족들이 유품을 기증해서 이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사후에 기증한 김춘수 선생님이 생전에 직접 사용하신 생활용품들입니다. 여기는 김춘수 선생님의 생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김춘수 선생님의 생애, 꽃을 위한 서시, 땅으로 귀양 온 천생의 시인, 친필 원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표작 시,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통영읍이란 시입니다. 육필 습작지, 시 선집과 육필 원고입니다. 조카가 그려준 김춘수 선생님 추상화입니다. 해인대학교 임명장 1961년,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꽃의 소묘 1959년, 교수 자격 인증서 1959년 37세입니다. 김춘수 선생님의 습작 노트입니다. 꽃 1984년 62세. 김춘수 선생님 생가입니다. 명정리 빨래터 모습입니다. 소설가 박경리. 박경리 선생님의 기념관은 통영시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년 초에나 재개관한다고 합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전면 휴관 안내 플래카드입니다. 동피랑 벽화에 있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생가터는 서피랑 99계단 위쪽에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태어난 집, 박경리 생가 이정표. 현재 일반 시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기 대문집입니다. 바로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현재 일반 시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 소설가 박경리. 사람은 어디서나 살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고향을 잃으면 안 된다. 기억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있다. 피동적인 것은 물질의 속성이요 능동적인 것은 생명의 속성입니다.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은 없다. 특히 문학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미천이다. 자기 자신과 자주 마주 앉아 보아라. 고향은 내 인생의 모든 재산이며 원천이었다.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업입니다. 존엄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 통영은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다. 그 세월 옛날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박경리 선생님이 시도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관문화훈장 수훈자 화가 전형림 선생님입니다. 전형림 미술관은 월요일과 화요일 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미술관은 가보지 못하고 자료만 올립니다. 색채의 마술사 또는 바다의 화가로 불리우는 전형림 화백님. 제가 미술관을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전형림 화백님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통영에서 2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2분이 이 통영대교 리모델링에 전형림 화백님의 그림이 40억 원이라고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통영대교 색깔 리모델링비는 7천만 원이고 나머지 33억 원은 다리 보강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이 다리 디자인이 전형림 화백님의 풍어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